안녕하세요, 골방 커스텀입니다. 풀 카본 접이식 미니벨로인 체데크 돌체비타 에어 싱글 모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체데크로부터 한 달여간 시승차로 대여를 해서요, 한번 테스트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출시 가격이 370만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풀 카본 미니벨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접이식 미니벨로의 끝판왕급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코로코의 아메리카노를 소개해 드릴 때 이 자전거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번에 이 체데크 자전거를 보면서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체데크의 성능이나 다양한 그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런 자전거를 국내에서 풀 카본으로, 그리고 브롬톤 형식의 스윙 폴딩을 가진 접이식 미니벨로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사실상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풀 카본을 가지고 이렇게 폴딩 미니벨로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은 참 못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불모지 같은 시장에서 자전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국내 회사에서 이렇게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체데크가 처음 기획 단계부터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꽤 많은 호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리뷰도 이 자전거에 대한 어떤 단점이나 개인적인 그 생각들보다도 이 자전거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해서 조금 더 느껴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의 그러한 충분한 매력이 있는 자전거인지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제가 직접 체데크 회사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시승차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구매해서 충분히 더 자세하게 보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있기 때문에 먼저는 시승을 해보고 그 후에 한번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체데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내장 5단 모델이 출시가 돼서 꽤 많은 유저들에게 판매가 되고 실제로 해외에서도 많은 호평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외로 국내에서는 미니벨로 카페 등에서도 초창기 외에는 그렇게 많이 볼 수가 없었어요. 저도 그 이유가 많이 궁금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체데크 돌체비타 에어가 발매되면서 또 여러가지 이제 다른 그 회사와의 소송권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체데크가 조금 더 국내에 확산되는 게 좀 늦어진 이유가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체데크의 가장 대중적인 모델인 내장 5단 모델은 차후 다시 기회가 되면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앞에 있는 체데크 돌체비타 에어라는 7.8kg대 초경량 풀 카본 모델에 대해서 이 자전거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것을 파헤친다기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이나 또 실제 이 자전거가 가진 매력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전혀 부담이 없죠. 실제로 7.6kg, 7.8kg 정도면 저도 많이 다뤄본 자전거인데 이 풀카본이라는 개념이 있어서인지 그 같은 무게에 비해서 더 가볍다고 느껴지는 느낌이 있어요. 들었을 때 전혀 부담이 없어서 꽤 편하고요. 제가 요즘 자전거를 많이 들었다 내렸다 하다 보니까 엘보 쪽이 상당히 부담이 가는데 그런 드는 데 있어서 전혀 그런 부담도 없고 참 좋습니다. 가장 먼저 구동계와 이런 기본적인 부품 구성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체 메인 프레임은 풀 카본, 풀 카본 본체에 시트 포스트도 카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안장까지, 그리고 레일까지, 안장 레일부터 모든 부품이 다 카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핸들 포스트도 카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핸들바도 오버사이즈 형태로 카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쪽 포크도 카본, 그리고 스트랩 라이벌, 잠깐, 이게 스트랩 라이벌이 카본이었나요? 그리고 리어 프레임을 거쳐서
자, 텐셔너도 카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번에 이제 돌체비타 에어 모델에서는 휠셋까지 18인치 휠셋인데요. 자, 카본 림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프론트 쪽도 카본 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돌체비타 에어 같은 경우는 거의 끝판왕급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부품들을 카본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모든 부품 구성을 카본으로 한다는 것은 꽤 모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카본으로 구성했을 때 너무 가벼워지고, 그리고 이제 이 카본 부품끼리의 어떤 잡소리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가령 이 안장 레일 같은 경우, 레일하고 C포스트 부품이 맞물리는 부분에서 잡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서 더 견고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아마 꽤 있으셨을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경첩 부분들이 있잖아요. 또 강성이 필요한 부분들, 이렇게 강성이 필요한 부분들은 보면 되게 어둡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쪽 이런 부분들은 카본이 아니라 카본과 연결돼서 금속 재질로 정확하게 안정성을 이렇게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요. 안전성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금속 재질을 대서 카본하고 이렇게 접목이 돼서 튼튼하게, 안정성에선 전혀 이상이 없다고 제조사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이런 부분들. 이제 크랭크셋을 보면 스램 라이벌 22단용 크랭크셋이 달려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이제 GXP-BB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52T 자 체이닝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자, 저 브레이크암 쪽을 보시면 역시 스램 라이벌 22단용 브레이크암이 달려 있고요. 이쪽 리치가 좀 부족해서 이쪽에 보면 연장 어댑터가 달려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가령 이제 이쪽 홈을 약간 아래쪽으로 뚫어서 연장 어댑터 없이 설치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브레이크 레버는 아비드 스피드 다이얼 7 브레이크 레버가 달려 있고요. 브롬톤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약간 아래로 향하는 레버가 달린다면 좀 더 일체감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꺾임도 좀 덜 할 것 같고요. 자, 라이벌 앞쪽도 라이벌 브레이크암하고 카본 슈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림 18인치 카본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싱글 모델이다 보니까 어떻게 구동계에 대해서는 크게 설명드릴 부분은 많이 없어요. 자, 텐셔너가 보시면 카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스러운 맛이 있습니다. 자, 리어 드랍아웃 같은 경우는 이제 120에 맞춰져 있고요. 브롬톤보다 좀 넓죠. 자, 이쪽 허브 쪽 프리허브 바디 쪽을 보니까 이게 지금 13T 코그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프리허브 바디 쪽이 약간 여유가 있어서 코그가 2개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리어 쪽 이쪽 보시면 짐바지는 아니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쪽 이 머드가드죠. 머드가드에 대해서 이 디자인에 대해서 좀 불호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도 이 머드가드 디자인이 좀 아쉽긴 했는데 한번 보세요. 실제로 편의성 면에서는 꽤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디자인적인 부분도 적응이 되더라고요. 좀 타다 보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접을 때, 홀딩을 할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안장도 이제 풀카본 안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정도 테스트 라이딩을 해봤는데 저는 좀 약간 좁아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뒤쪽으로 좀 앉는 편인데 이 폭이 좀 좁아서 저는 안장통이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한쪽에. 이건 뭐 레이싱 안장이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페달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테스트를 위해서, 라이딩을 위해서 좀 교체를 했고요. 순정은 이렇게 접이식 페달이 달려 있어요. 보통 요즘에 상급 자전거들 같은 경우는 페달이 달려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페달은 개인이 사용하는 페달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달려 나오지 않고, 출고 시에 이제 테스트 라이딩 같은 걸 위해서 이제 접이식 페달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폴딩 접이식 미니벨로기 때문에 좀 더 상급의 접이식 폴딩 페달을 접이식 페달을 달아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이 순정 페달 가지고 달리다 보니까 너무 미끄러져서 이 체데크의 성능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체적인 부품 구성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 살펴볼 부분은 경첩 부분입니다. 정말 이런 그 스윙 폴딩 방식의 미니벨로의 또 중요한 경첩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접히는 방식은 브롬톤하고 같지만 이 큰 차이점이라면 경첩 부분의 처리 같아요. 자체 개발한 경첩 부분의 차이가 꽤 큽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경첩 쪽 보시면요, 이중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제 알루미늄 처리가 되어 있고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간단합니다. 자, 이 은색 알루미늄이 이중 장치인데요, 그냥은 제껴지지가 않고 밑에를 살짝 누르면서 적혀주게 되어 있어요. 잠글 때는 그냥 잠기게 되어 있고요. 젖히면서 잠그고, 그 다음에 메인 경첩을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 이렇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직관적이고 이 시스템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잠그고 이중으로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풀릴 염려가 없겠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눌러서 풀고요. 그 다음에 바로 메인 경첩을 제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생각보다 되게 견고하고 집약된 기술이 들어간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엔 이제 디자인적으로 좀 복잡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작동이 되게 직관적이고요. 네, 조금 더 쉽게 잠그고 안정적으로 잠그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리어 스윙 쪽 시스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 펌샥 쪽이 따로 분리하는 부분이 없어요. 자, 스윙되는 부분은 이제 브롬톤 형태랑 똑같죠. 근데 이 펌샥을 분리하는 부분이 따로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처음엔 의아하고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리어 프레임 쪽, 이쪽 머드가드 쪽을 이렇게 툭 치면 분리가 되게 됩니다. 자, 이쪽 보시면 약간 동그란 볼 모양으로 돼 있고, 자, 이렇게 해서 툭 끼워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툭 낄 수도 있고요. 이쪽 시트 클램프, C클램프 레버를 풀면 여기가 살짝 벌어지면서 조금 더 쉽게 풀 수가 있게 되죠. 지금 정비대에 걸어도 제가 그렇게는 하지 않는데요, 보통은 이쪽 폴딩할 때 머드가드를 살짝 툭 쳐주면 풀리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하면 할수록 편하더라고요. 내구성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약한 내구성은 아니고, 구조적으로 이쪽을 보면 이렇게 잘 볼이 맞물려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참, 이 부분도 꽤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해서 유격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브롬톤하고 똑같이 이 샥에 대한 일정 유격은 있어요. 스토퍼가 없습니다. 지금 스토퍼가 없어서 폴딩 했을 때 이제 들었을 경우 어떻게 지지가 되나 했더니, 이쪽 머드가드 쪽 홀 가운데가 있잖아요. 이 가운데가 C포스트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들었을 때 딱 걸리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스토퍼 대신 얘가 지금 머드가드가 스토퍼 역할까지 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 머드가드를 떼게 되면
자, 이쪽에 이제 이지위를 달 수 있고요. 이지위를 달고 이 머드가드 스토퍼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이제 스토퍼를 브롬톤처럼 하나 달아주면 똑같은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되겠죠. 네. 아무튼 리어 프레임 시스템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핸들 포스트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땅콩 같은 부품이 있고요. 이쪽에 캐쳐가 있죠. 똑같이. 자, 메인 그 핸들 포스트 경첩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자, 안전장치를 살짝 누르고요. 누르고 이렇게 분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레버를 풀고 그대로 똑같이 내려주면 됩니다. 좀 앞쪽에서 이렇게 고정이 되게 되죠. 이렇게 툭 고정이 돼서 이렇게 똑같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브롬톤하고 똑같고요. 레버를 잠그고 이중 장치를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이 경첩 장치는 볼수록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제 헤드셋하고 핸들 포스트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구조를 한번 봤거든요. 지금 예전 체데크 모델 같은 경우는 이쪽 그 헤드셋이 결합되는 부분이 스레드 방식으로 돼 있어 브롬톤처럼요. 위에서 나사산으로 헤드셋 컵을 조여서 이제 그 포크하고 이미 고정한 상태에서 위쪽 핸들 포스트를 아마 그 브롬톤하고 거의 같은 방식으로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체데크 신형 모델부터는 이 세미 인티그레이티드 방식으로 해서 아주 다운하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다운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헤드셋을 자체적으로 이제 포크랑 헤드셋을 뭐 스레드 방식처럼 이렇게 나사산을 쪼여서 잡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베어링이 들어가고 안쪽에 그리고 헤드셋 컵이 컴프레션 링으로 스티어러 튜브하고 베어링 사이 유격을 잡아준 다음에 헤드셋 컵을 덮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핸들 포스트로 최종적으로 고정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다운 조금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다운처럼 대왕 볼트 형식의 단단한 어떤 결합이 아니라 이렇게 5mm 정도의 육각 볼트, 긴 볼트 하나가 여길 다 전체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쪽 헤드셋 뭉치 쪽에서 마찬가지로 5mm 볼트가 이제 최종적으로 꽉 잡아주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 이제 자칫하면 많은 주행 중에 유격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처음 가져왔을 때 약간 유격이 있어서 다시 조정해서 잡고 나서는 이제 지금은 꽤 많은 주행을 했는데도 유격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좀 더 수정이 될 수 있다면 이 볼트 부분이 좀 더 강력하게 조금 더 구경이 큰 볼트를 사용해서 이 포크하고 헤드셋하고 핸들 포스트까지 같이 정확하게 잡아주는 방식이 됐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돌체비타 에어 같은 경우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도 꽤 멋스러운 완성도가 높은 느낌을 갖거든요. 디자인적으로도. 그런데 이제 가까이서 보면 더 이 제작사의 어떤 고심했던 그런 디자인적인 흔적들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 돌체비타 에어 같은 경우는 카본 원사를 감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여주는 디자인을 취하고 있습니다. 좀 강성이 있는 부분, 강성이 필요한 부분은 이제 블랙 형태로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더 단단하게. 그 외의 부분들은 이제 카본 원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카본 원사가 바깥에 드러난 게 아니라 안쪽에 숨어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코팅층이 상당히 두껍게 돼 있어서 되게 상당히 이게 꽤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냥 팔각형의 기둥인 줄 알았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팔각형이고 또 탑튜브 쪽으로 올수록 또 다른 모양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으로 된 것처럼요. 자, 포크도 디자인이 아주 잘 빠졌죠. 자세히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께감까지 같이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손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실제로 자전거 같은 경우는 영상이나 사진으로 봐서는 이런 두께감을 잘 느낄 수가 없어요. 의외로 되게 두툼하거든요, 자전거들이. 핸들 포스트도 꽤 두툼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자전거를 계속 출퇴근 시에 타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운동용으로도 25km 정도, 20에서 25km 정도로 좀 거칠게 주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자전거에 대한 장점, 매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속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은 이제 그런 주행성이나 실제로 타보고 나서 느낀 어떤 소감들, 그런 것들을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이 체데크 돌체비타의 에어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은데요. 좀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아끼고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 자전거에 대한 매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감이 자, 그럼 체데크 돌체비타 에어의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밥 먹으러 갑니다. 이렇게 요철이나 이런 거친 부분을 찾아다니게 되는 매력이 있습니다. 이 기본 평지 기어비가 상당히 좋아요.